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는 미시다박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면 또 어느 선생님이 뭐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뭐 주신 것도 아니고 가공식과 초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자연식을 또 발효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좀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가공식과 초가공식품을 좀 줄여야. 여기서 우리가 가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질의 특성을 살리고 먹기 편하고 또 부패를 빨리 부패하는 것을 좀 느리게 하면서 저장성을 높인 음식들 이런 걸 전부 다 가공식이라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냉동식품, 그다음에 뭐 간스메 통조림 같은 거, 그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그 밀봉한 걸 그냥 뜨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가공식을 초가공식을 줄여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빵과 과자, 컵라면 같은 것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그 호기심에 또 호기심을 자극한 내용의 결과를 실제 빵, 과자 이런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밝힌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들 평균 안 먹는다고 하는데 한국인들 하루 평균에 전체 음식 섭취량의 4분의 1을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라면, 빵 쪼가리, 과자 쪼가리 같은 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탄산음료, 과자, 빵, 햄, 라면처럼 공장에서 착색제, 발색제, 방부제, 인공향료, 냄새 아주 향기롭게 하는 것, 딸기향, 바나나향, 머시머시향 이런 것들을 섞어서 대량 생산된 인스턴트 식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서 인조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한 달 내내 초가공식품 위주로 먹는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좀 이해가죠? 호기심이 딱 자극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지 말라 가공식품 줄여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 달 동안 전체 열량의 80%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체중이 7kg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먹어도 역시 허기를 느껴. 단맛에 중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변비, 설사 등 소화기 장애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명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초가공식품에 자꾸만 입이 가고 손이 가는 이유,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땅콩 그다음에 포카칩 이런 거에 자꾸만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이렇게 땡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복점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블리스 포인트라고 해서 블리스 포인트. 이건 블리스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뭐 행복하다, 뭐 환희에 차다, 축복하다 이런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 지복점, 이를 짓자 좋은 그런 점에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지복점. 그게 뭐냐면 설탕, 소금, 지방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는 지점을 뜻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단일 음식의 맛으로서 단맛, 짠맛, 기름진 음식을 한꺼번에는 많이 못 먹습니다. 단일 맛으로는. 그런데 단맛, 찝찝한 맛, 요거는 정지염으로 만든 거예요. 찝찝한 맛, 그 다음에 기름진 맛을 모두 섞으면 미각의 한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
햄버거, 피자 여기다 콜라 같은 걸 딱 섞으면 그거 한 판 그냥 먹어도 그냥 느끼한데 그냥 콜라에다 딱 섞으면서 쫙쫙 쓰다듬으면 그냥 한 판이 그냥 싹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싹 들어가잖아요. 그런 뜻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게 지복점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음식은 맛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의 이 호르몬을 파괴해서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해서 과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나는 배고플 때는 크렐린을 먹어라 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고픔을 채우는 거고, 또 인간이 차면 이제 그만 먹어라, 그만 중단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있는데, 이 중단하는 이런 호르몬이 억제돼서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크렐린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과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렙틴이나 크렐린 호르몬에 혼란이 오면 그것은 호르몬을 관여하고 있는, 조정 통제하고 있는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쩍지근한 음식을 먹으면 자꾸만 콩팥이 망가진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 빵 쪼가리, 뭐 아이스크림으로 뭐 디저트인지 뭔지 해서 먹어제끼는 사람들, 이거 나중에 반드시 콩팥이 망가져서 나중에 사고체 여과리 60 이하로 떨어지고 40 이하로 떨어져서 투석하시오, 뭐 대기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에 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하루 평균 500칼로리를 더 섭취한다. 우리가 보통 1800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런 들쩍지근하고 먹어지는 사람들은 여기다 500칼로리를 더 먹는다. 500칼로리 더 먹으면 뭐예요?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돼 뚱땡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초가공식품을 먹으니까 한 달 동안에 7kg가 뚱땡이가 되더라. 그 결론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약 900g의 체중이 증가하더라. 아시겠어요? 또 10년 이상 가공식품을 매일 한 종류 이하로, 지금 뭐 잘 먹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매일 4종류 이상 섭취한 사람은 사망 위험이 62%가 높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초가공식품 소비가 10%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 위험은 12%, 유방암 위험은 11%가 증가하더라. 왜? 이런 음식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위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은 유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이 11%가 높다는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경학회 저널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치매 발생 확률이 25%가 높다는 거예요. 치매 발병도 높다는 거예요. 결국 치매는 신경정신과니까 이거는 콩팥이 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는 게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 연구팀은 초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많은 남성의, 이 남성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대장암 발병 위험이 29%가 높더라. 요거 심각한 겁니다. 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냐? 이런 초가공식품들을 먹으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장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 즉 세균총의 비율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균, 유익균이 8, 나쁜 균이 2. 그래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은, 즉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의 증식, 즉 플러스 나쁜 것이 더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을 29% 높인다라고 발표했어요. 또 프랑스의 솔본누 대학의 연구팀은 44,5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10% 늘릴 때마다 사망 위험 역시 15%가 증가하노라. 이 점은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위험성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에 지금 뭐 여기 암이고 뭐시 모든 음식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요 질병에 연관되어 있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이런 걸 줄이지 않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얘기했던 것이 딱 맞아떨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가랑비에도 역시 옷이 젖는다. 여기 옷이 젖는다는 병이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과자 나부랭이 뭐 땅콩 과자 있잖아. 싼도 뭐 이런 거 한두 개 포카칩이고 뭐 이런 거 한두 개 그냥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그것이 10년이 되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루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먹어 제껴도 10년 기준으로 해서 3650분의 1씩 내 옷을 적신다.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 수없이 얘기했던 갉아먹고 있다. 병들게 하고 있다. 반드시 10년이 되면 병이 나타난다. 이해했죠? 네.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 쉽게 얘기해서 유효기간이 길고 잘 썩지 않는 거야. 과자나 불행이 뭐 이런 것들. 아시겠어요? 네.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신장과 간은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망가져.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 내분비 질환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 기능이에요. 혈액 저장량이 부족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혈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들척지근한 거, 위장 장애가 생기면서 유방 질환도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러한 들척지근한 이런 인조 단맛이 가미된 이러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췌장에 인슐린 고가를 부추겨서 결국 당뇨병을 부른다. 그 다음에 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균총 이게 깨짐으로 해서 다양한 이 대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장뇌축 이론이라고 해서 세균총이 비율이 깨져버리면 뇌 기능도 망가져요. 그래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라고 한 게 딱 나옵니다. 치매 발생 위험이 25%가 높다라고 하네.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콩팥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건강하게 사는 법은 없어? 글쎄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과 발효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식과 생채식,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아시겠어요? 그중에 생식, 생생한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이 오행생식이야말로 최고 왔다시다. 왔다시 아시겠어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 세상으로 하는 게 소망이라며 그게 오복 중에 맨 마지막 복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력이 부족해서 그래. 과감하게 덤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덤벼도 10년 후에 생각을 해봐. 10년 후에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깨름직합니다. 빨랑 덤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을 줄이고 자연식, 생채식과 생식, 생채식, 발효음식을 먹어라.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생한 음식, 그것이 생식이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오복 중에 마지막 무지리종 고정명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마음 여러분들이 쫙 나눠드리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는 것이 아픔 없이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또 평범한
비법이고 평범한 비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식하시면서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